인스퍼레이션 1499만원짜리로 제가 한번 견적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계약기간은 48개월 2만 킬로 만 26세 대물 1억에 정비 집어넣지 않는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가장 월 임대료가 저렴했던 곳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주치 김실장입니다. 자, 일단은 아반떼 어떤 트림으로 어떤 옵션을 추가해서 계약을 진행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요거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가격표 읽어주기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인도받고 나서부터는 자, 이 차량에 대한 옵션을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관련해선 요 버튼 다 눌러보기 내 차 사용법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 렌트 각 캐피탈별로 견적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드리고, 각 캐피탈별로 내가 계약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한번 같이 안내해드리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없다, 제가 한번 딱 구분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아반떼 차량 견적을 한번 봐드려야 되는데, 인스퍼레이션 차량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장기 렌트 계약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다 인스퍼레이션을 계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모던으로 하면 되게 애매하고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계약하시는 고객님들은 인스퍼레이션의 옵션을 하나도 안 집어넣고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쪽으로 견적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했더니 차량 가격이 이미 2,500만원가량이 돼. 제가 지금 이제 영업한 지 6년 됐는데 아반떼를 2,500만원 주고 사?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2,500이면은 K5나 이제 스포티지, 준중형 SUV나 중형 세단 정도 급이 돼야 한 2,500 정도 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옛날에 아반떼 한창 많이 나갔을 때 1,900만원짜리 차량으로 해서 되게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확실히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필요한 옵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 가격도 아무래도 좀 높아진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아반떼 지금까지 가장 좀 저렴하게 해서 진행하려 그러면은 충분히 1,900만원대에서도 진행을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좀 월 임대료 좀 싸게 보이는 게 이런 영상의 묘미이긴 한데, 전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트림 위주로 해서 견적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일단은 현대 아반떼로 해서 1.6 가솔린으로 인스퍼레이션으로 하면 2,499만원이란 말이죠. 요거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대부분 계약하는 거는 48개월로 계약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연간 주행거리 보통 2만 킬로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연령 만 26세로 해서 우리가 특판 출고, 보증금이나 선수금 없이 진행을 한다 했었을 때, 자 했더니, 자 지금 제일 월 임대료가 높은 곳은 어디다? DGB 캐피탈이 월 임대료 45만 900원 정도가량이 나오게 되고요. 자, 월 임대료 라고 표시를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월 임대료랑 잔가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기 쉽게 칸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잔가가 보니까 1,374만원 언저리네요. 1374500 잔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차량을 반납할 때 기준, 반납 시 총 임대료, 그 다음에 인수 시 총 임대료를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계약하는 게 좋은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자, 여기서 해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취급사 이름인데요, 소득증빙 가능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스퍼레이션을 45만원에 쓰는 게 제일 싸네, 그러면 나 DGB 캐피탈로 계약해야겠다 라고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DGB 캐피탈 같은 경우는 소득증빙을 반드시 필수로 보셔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이 나오고 6개월 이상 재직했다, 1년 이상 재직을 했다 라고 한다면 DGB 캐피탈 계약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고 프리랜서라면, 혹은 개인 사업자라 그러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1년 이상 있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소득증빙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네 45만원입니다 하고 이렇게 견적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소득증빙이 안 되시면 저희 다른 데 알아봐야겠는데요 하면서 이제 45만원짜리가 아니라 막 이제 47만원, 지금 우리 소득증빙 안 되는 곳이 신한카드가 소득증빙 없이 계약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47만원, 48만원대의 견적으로 계약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여기다가 신분증 주고 심사 봐주세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 소득증빙 가능한 상태에서 월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DGB 캐피탈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반납을 해서 빠이빠이 한다, 계약기간 종료에 반납한다 라고 했었을 때 총 납입하는 금액이
이 48개월 계약 기간 동안 총 곱하면 되니까 2,164만 원이 되겠고, 자 인수를 한다 그러면 요거 반납시 총 비용에다가 잔가 중고차 가격을 더하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3,500만 원 가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월 임대료가 45만 원, DGB 캐피탈이 가장 저렴하니까 차량을 반납하겠다 한다면 요걸로 계약을 하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캐피탈이나 현대캐피탈이나 롯데렌터카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견적을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롯데렌터카 같은 경우에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현대캐피탈, 그 다음에 KB캐피탈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캐피탈까지 준비를 했어요. 자 현대캐피탈 월 임대료는 47만 1,130원, 잔존가치 35.7인데 인수하는 금액까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현대캐피탈은 다 반납형 견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차량을 인수를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잔존가치의 8%를 더 해야 돼요. 우리 만약에 현대캐피탈 견적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인수할 때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8%를 안 더해주는 딜러를 만났다면 절대 그 딜러를 신뢰하시선 안 됩니다. 레벨우가 좀 낮은 딜러분이세요. 그럴 경우에 자 2,499만 원에 35.7%에다가 더하기 8% 더하면 43.7이겠죠. 플러스 43.7%를 더하면 여러분들이 현대캐피탈로 계약을 진행하고 인수하는 금액은 1,100만 원가량이 되겠네요. 현대캐피탈 잔가는 이렇게 890만 원이 아닙니다. 인수할 때는 반드시 이거 반납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반납형이 써져 있다 하면은 여기서 인수를 하려면 플러스 8%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2번 반복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KB캐피탈 월 임대료 47만 2,590원에 잔존가치가 114746000이었다. 그리고 하나캐피탈은 월 임대료가 454630에 잔가가 1249500이었다. 그러면 자 이걸 그대로 쭉 내리면 계산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쭉 내리면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전국에 있는 캠피탈사들의 견적을 다 비교해드렸어요. 여기서 소득증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곳이 하나캐피탈도 소득증빙 요즘에는 잘 안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KB캐피탈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소득증빙 없음. 좀 부족하다 싶으면 무조건 봅니다. 이것도 세모로 집어넣어야지. 또 괜히 또 X로 해놨다가 하나캐피탈은 소득증빙 안 봐도 진행 가능하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캐피탈까지 이렇게 자 이제 메이저 캐피탈사를 좀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DGB 캐피탈이 월 임대료는 가장 저렴했고, 근데 보니까 하나캐피탈이 한 4,000원 정도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준수하다. 하나캐피탈 볼 수 있을 것 같고, 총액이 지금 이거 인수시 총액까지 다 더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 봤었을 때 가장 저렴한 곳이 3,300만 원, 여기서 지금 총 인수시 3,300만 원짜리 되는 게 현대캐피탈이네. 그래도 일단 자 한번 집어넣자고요. 오릭스 캐피탈이 반납시 월 임대료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자 월 임대료 45만 6,390원이었는데 잔존가치가 1,177만 6천 원으로 나오면서 견적이 나왔습니다. 자 반납시 총 월 임대료 가장 저렴한 곳 어디냐? 네, DGB 캐피탈이 월 임대료가 일단 제일 저렴하니까 반납시 총 월 임대료는 DGB 캐피탈이 저렴하지만 오릭스 캐피탈 이거 반드시 소득증빙 진행하셔야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소득증빙이 진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가장 월 임대료가 저렴한 것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현재 꼽을 수 있는 곳 여기 4군데 중에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따지면 하나캐피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파란 색깔로 해보자고. 소득증빙이 가능하다. 그러면 DGB 캐피탈로 45만 원으로 진행하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소득증빙 없이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캐피탈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된다. 근데 딱히 놓고 봤었을 때 DGB 캐피탈 되게 안 유명한데? 이거 유명한 거 찾는 사람들이라면 20만 원 차이지만 나는 좀 안전하게 하나캐피탈 좀 유명한데 할래? 라고 해서 하나캐피탈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실례로 DGB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캐피탈은 전자약정으로 간편하게 또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DGB 캐피탈이 조금 안 유명하다. 조금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싶으면 하나캐피탈로 해도 충분히 여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나는 4년 계약 종료한 뒤에 이 차량을 내 소유로 할 거야 라고 목적을 하고 계신다면, 이럴 때는 인수시 총 납입료가 저렴한 곳이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 가장 저렴한 곳이 현대캐피탈이네요. 와우, 이게 별로 저렴하지 않는데 아반떼는 되게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로 진행을 하신다는 게 소득증빙이 되시는 분이나 소득증빙이 안 되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도 현대캐피탈로 인수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현대캐피탈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매력이 있겠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거 견적을 냈었던 기준은 지금 다 보시면 48개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킬로였고 만 26세 기준으로 견적을 냈고 대물이 1억이고 나머지 정비는 셀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60개월로 계약을 진행한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저렴할까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60개월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디지비 캐피탈이 41만 원으로 아직도 그래도 저렴하네요. 약 한 3만 원 정도가 올라갔죠. 오릭스 캐피탈도 2만 원 정도가 내려갔죠. 디지비 캐피탈도 2만 원 정도 내려갔고 48개월에서 60개월로 진행한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2만 원 내려간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잔존가치 같은 경우에는 디지비 캐피탈이 지금 1200만 원으로 잔존가치가 떨어졌죠. 디지비 캐피탈이 130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여기에 12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디지비 캐피탈이 지금 45만 원이 아니라 41만 7780원으로 바뀌었고 잔존가치가 1224만 6천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반납했을 경우 총 임대료는 48이 아니라 60으로 해야겠죠. 그랬더니 25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와 이거하고 차이가 지금 한 400만 원 돈가량 정확하게 3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내가 1년 더 계약하는 걸로 인해서 340만 원이 더 많이 나오네? 1년 보험료, 자동차세 따져도 내가 볼 땐 한 100만 원 정도 원저리가 나올 텐데 60개월로 했더니 월 임대료는 싸지만 총 납부하는 비용으로 따져봤었을 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60개월 견적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48개월로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다고 해서 인수하는 총 금액도 싼 거냐? 그렇지 않아요. 200만 원 더 내잖아요. 인수하는 금액도. 그런 걸로 봤었을 땐 3만 3천 원 차이인데요. 3만 3천 원이 너무 부담돼서 나 60개월로 계약 진행해야겠어 라고 결정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계산을 해보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60개월보단 48개월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낫습니다. 저희가 60개월로 계약한다고 해서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러지도 않거든요. 48개월로 계약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걸로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만 킬로가 아니라 3만 킬로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지금 디지비 캐피탈 기준으로 해서 한 만 원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릭스 캐피탈 기준으로 해서도 한 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대략 한 만 원 정도가 1만 원 정도 인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 26세가 아니라 만 21세로 진행한다면 각 캐피탈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월 임대료의 차이가 또 많이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만 21세는 디지비 캐피탈은 계약을 진행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되게 저렴했던 디지비 캐피탈이 갑자기 밑으로 떨어졌고요. 순위가 떨어졌고 신한카드가 치고 올라갔고, 오릭스 캐피탈도 근데 꾸준히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오릭스 캐피탈 견적 냈었던 거 45만 원짜리였었는데 오릭스 캐피탈로 진행을 했더니 무려 한 7만 원, 8만 원 돈 정도가 올라갑니다. 요즘 추세가 만 26세가 아니라 만 21세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3만 원 정도도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많게는 7만 원, 8만 원 정도까지도 인상이 되는 걸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뭐 대물 1억이 대물 2억으로 한다. 그러면 월 임대료 얼마 올라가느냐? 한 2천 원 정도 올라간다. 억 단위로 올릴 때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한번 마무리 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한번 이제 결론을 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아반떼 진행하신다고 월 임대료 한 3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낮은 트림으로는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인스퍼레이션 1,499만 원짜리로 제가 한번 견적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계약 기간은 48개월 2만 킬로, 만 26세, 대물 1억에 정비 집어넣지 않는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가장 월 임대료가 저렴했던 곳은 디지비 캐피탈이었다. 근데 디지비 캐피탈은 소득 증빙이 반드시 가능한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요 45만 원에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소득 증빙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가장 낮은 곳이 하나캐피탈이었다. 소득 증빙 없이도 계약이 가능한 곳이 하나캐피탈이기 때문에 하나캐피탈 45만 4천 원으로 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차량을 인수하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한다면 현대캐피탈로 견적을 진행하시는 게 다른 곳보다도 그래도 한 10만 원 오릭스 캐피탈 비례해서 좀 더 싸니까, 제가 볼 땐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계약을 계속 유지한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 쭉 설명드렸기 때문에 차량을 인수하시는 목적을 두고 계신다면 현대캐피탈, 그리고 차량을 반납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계신다면 디지비 캐피탈도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좀 더 유명한 하나캐피탈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그래놓고 48개월 말고 60개월로 진행한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한 2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만 킬로에서 3만 킬로로 늘린다면 1만 원 올라간다. 그 다음에 뭐 2만 킬로에서 1만 킬로로 줄인다 그러면 당연히 한 1만 원 정도 떨어진다. 그 다음에 만 26세 기준으로 했었는데 만약에 만 21세로 진행한다 그러면 월 임대료가 한 3만 원에서 많게는 7만 원, 8만 원도 올라갈 수 있다. 이걸 다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려면 우리는 할 일이 없죠. 저희한테 문의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알려주면 안 되거든. 영업하는 사람이니까. 실장이 연락받을 수도 있고 채 팀장님 연락받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올라간다. 그 다음에 대물 1억이 아니라 이제 2억으로 한다 그러면 한 2,000원,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이 또 한 4,000원 정도 올라가는 것도 있다. 여기까지 아반떼 마무리 지어보면서 여러분들 아반떼 되게 많이 팔리기도 하고요. 반도체 수급 때문에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량 좀 빨리 바꾸실 때보다 그러면 현구매 차량 해놓은 거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